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고 332 디포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질문을 주신 332 디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노숙자가 노숙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여러분 노숙자가 뭔지 아시죠? 지하철이나 번화가 같은 데 가보면 옷을 좀 허름하게 입고 좀 냄새가 나고 그러면서 이제 일 안 하고 신문이나 이제 라면 박스 같은 거 이제 바닥에 깔아가지고 누워 있거나 자는 분들, 아니면 벤치 같은 데 누워 자는 분들, 그런 분들 지방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지방에서 볼 수 있고 보통 대도시면 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대도시보다 서울이 좀 문제예요. 서울이나 수도권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이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제 대도시에서 노숙자를 보는 일은 흔합니다. 그리고 노숙자 문제 때문에 지금 도시에서 고초를 겪고 있죠. 사실 공무원들 입장에서 노숙자가 많은 건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 그분들이 사실 있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노숙자분들이 가만히 계시면 모르겠지만 노숙을 하면 일단 문제가 뭐냐면 일단 그런 이제 미간을 좀 해치잖아요. 아무래도 보기 안 좋다 보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싸움을 많이 일으킵니다. 폭행이나 주폭 같은 거, 절도 같은 범죄를 일으키다 보니까 사실 이런 이제 노숙자가 많은 어떤 건물이나 지하철, 기차역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사실 노숙자분들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노숙 문제가 심각해질 겁니다. 대한민국은. 왜냐하면 노숙자도 전락할 사람들이 많아요. 개인 파산, 신용불량자 이런 분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살아나기 힘들 거예요. 네. 내가 봤을 때 가장 우려가 되는 게 청년 노숙자가 증가할 겁니다. 네. 청년 노숙자. 그러니까 어린 나이 때 신용불량, 개인 파산을 해서 더 이상 개인 능력이 일으키기 힘들고 살긴 살아야 되고 본인 능력으로 살 수는 없고 일하는 거 제한은 다르고 신분적으로 제한도 많이 따르고 하다 보니까 집도 절도 없이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 노숙자 전문적으로 취재하고 인터뷰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많아요. 서울에. 보통 노숙자분들은 여자분들보다 남자분들이 많습니다. 네, 절대 다수가. 사실 여자 노숙자분들보다 남자 노숙자의 처우가 더 안 좋아요. 여자분들은 솔직히 좀 법적으로 보호를 많이 받는데 남자 노숙자분들은 좀 내팽개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앞으로 청년 노숙자, 남자분도 많아지겠죠. 여자분도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가리 못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 노숙 문제가 심각해질 거예요. 근데 좀 요런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그 노숙자 생활이 안 좋잖아. 집도 절도 없이 그 추운 날씨에 박스 같은 거 이제 접어 잔다거나, 특히 이 노숙자의 상당수가 이 알코올 중독자가 많아요. 그래서 그 노숙자 이제 인터뷰하는 그 유튜브 채널 가보면 항상 그분들한테 물어봐요. 뭐 먹고 싶냐 하면 술 먹고 싶대요. 술 없냐고. 술을 안 먹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술을 먹어요. 일반 사람도 훨씬 더 이 알코올에 노출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본인 인생이 뭔가 형편이 안 좋으니까 술을 통해서 잊으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숙자분들 이제 가까이 가면 술 냄새가 무조건 나요. 술 냄새는 안 씻은 냄새, 이게 콜라보레이션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뭐 싸움도 벌어지고, 술 먹다가 싸움도 벌어지고, 행피해도 부리고, 이런 것 때문에 경찰 신고 같은 것도 많이 오고 그러죠. 서울은 이게 너무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밥은 안 먹어도 술을 먹으려고 그래요. 그분들이. 밥은 안 먹지만 술은 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 이제 인터뷰할 때 뭐 먹고 싶냐 물어보면 술 사달라 그래, 술. 소주. 이게 워낙에 알코올을 많이 먹다 보니까 정상적인 판단을 못 해요. 자, 그럼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이유에 대한 답을 할게요. 노숙생활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자, 상당수가 알코올 중독자고, 알코올에 의존한 지 상당 기간 경과하다 보니 정상적인 판단을 못 합니다. 그 노숙자분들 취재하다 보면 이 티키 갔다가 잘 안 돼요. 횡설수설 많이 합니다. 진짜로. 이게 몇 달 알코올 먹은 게 아니라 수년 동안 이거를 계속 알코올을 많이 마시고 하다 보니까 지능도 떨어지고 사람이 하는 말 듣지도 못해요. 눈도 약간 맛이 갔어요. 또 알코올 많이 드시면 눈이 황달이 됩니다. 알코올 많이 먹으면 얼굴 시뻘개지고 홍나무처럼 시뻘개지고. 그게 왜 그러냐면 이미 간이 상했다는 거예요. 얼굴 보면 약간 왜 보면 그 약간 황갈색처럼 이렇게 변하신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분은 간이 이미 심하게 많이 상했어요. 간이 해독을 못 하다 보니까 얼굴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옛날 얘기예요. 그분들 보면 그 유튜브 같은데 이제 알코올 중독자분들 있죠. 노숙자분들. 그런 분들 이제 인터뷰에 보면 물어봐요. 어떻게 하다 여기 왔습니까? 하면 뭐 자기 잘난 얘기를 해. 내가 뭐 젊었을 때 뭐 사장이었다. 아니면 뭐 돈을 벌었다. 그러면 선생님은 가장 많이 벌 때는 얼마나 버셨습니까? 하면 뭐 많이 벌 때 뭐 1,000만 원 더 벌어보고 뭐 직원들도 고용해보고 차도 몇 대 있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물어보면 뭐 보증을 잘못 썼다. 누구한테 배신을 당했다.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그분 말뿐이잖아. 정말 그런 분도 있겠지만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분 말만에 의존하는 거니까. 내가 보면 노숙자분들 중에 자기가 못났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잘났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 근데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몰골을 보면 우리가 잘났다고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내가 보니까 뭐 사업하다 이제 잘못돼가지고 시리에 빠져가지고 소주를 많이 먹다 보니 노숙자가 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보면 이제 술을 워낙에 많이 먹다 보니까 아마 뇌세포가 파괴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묻는 말에 대화도 안 되고 힘도 별로 없고요. 묻는 말에 대답도 못 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일할 수 있을까요? 이게 노동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노동능력 결여돼 있고 메타인지가 안 됩니다. 어떻게든 내가 이 상황을 탈출해야지, 극복을 해야지,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공감하시죠, 여러분? 이건 뭐 노숙자분을 뭐 비하한다고 나쁘게 얘기하는 의도가 아니에요.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뭐냐면 그거예요. 노숙 생활이 할만하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커요. 이게 뭐냐 하면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노숙 생활이 할만하다고? 저게 뭐가 할만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특히 서울권에 노숙자가 많은 이유가 왠지 아세요? 할만하니까 하는 거예요. 지낼만 하니까. 버틸만 하니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아봤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거 하기 전에. 서울이나 인천에 많은 이유가, 인천 부평역에 특히 노숙자 성지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방보다 수도권이 월등하게 많아요. 인구가 많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개체수를 따져봐도 몇 배가 많아요. 대구보다 인천이 한 몇 배는 많을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이 수도권이 노숙자분들이 많이 퍼져요. 그러니까 뭐 교회나 자선단체에서 무료 급식이나 숙소나 용돈 같은 거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부평역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노숙자분들 밥 먹으라고 도시락을 만들어줘요. 밥이나 고기 넣어가지고 한 끼는 해결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제 인터뷰 하시 물어보는, 아니 노숙 생활하면 밥은 어떻게 해결하세요? 밥.
아, 여기 좀 있으면 교회에서 밥 줘. 그거 하나 먹으면 되지. 아, 그럼 술은 어떻게 사 드세요? 아, 술. 그 교회나 이제 뭐, 권사님이나 목사님이 한 번쯤 돈 쓰라고 돈 한 10,000원씩 주거든요? 그거 가지고 한 번씩 사먹고 돈 떨어지면 또 버티다가, 어? 버티고 하다가, 뭐 구걸 좀 하다가 돈 좀 있으면 먹고, 아니면 또 교회에서 또, 어, 봉사활동 오신 분들이 또 돈 주고 하니까 그거 사먹고 한다고. 예. 그분들이 그러니까 노숙 생활이 힘들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생활이 이제 할 만한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할 만하니까 하는 거, 할 만하니까. 그분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노숙 생활을 이제 깊게 따져보면 못할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뭐 지방에 노숙자 쉼터가 있는데 수도권은 다 있어요. 수도권은 다 있는데 잘 돼 있어. 노숙자들 이제 무료 급식이나 뭐 지원 같은 게 잘 돼 있어요. 한번 생각해봐. 수도권 노숙자가 많잖아.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노숙 생활 오래 해.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도 많아요. 노숙자도 불쌍하다고 도와주는 분들. 교회가 아니라 하더라도. 봉사도 많이 오고 하니까 그분들이 주는 것만으로 끼니 해결 가능하고 숙소에 자면 되고 아니면 길바닥에 자면 되고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생활이 생각보다 막 못할 정도 굶어 죽을 정도가 아니라는 거야. 밥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아 저러다가 밥도 못 먹고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생각하잖아요. 1인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제 가정을 일구면서 집에서 먹는 거하고 다르지. 몸이 상하겠죠 당연히. 근데 한번 생각해요. 그 노숙 생활하면 5년 하신 분도 있고 10년 하신 분도 있고 30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노숙 생활만. 야, 저 생활 30년 한다고? 난 며칠만 해도 힘들 것 같은데.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생활이 가능해. 나도 맨 처음 안 믿었어. 안 믿었어요. 아, 저 생활 어떻게 저러다가 진짜 쫄쫄 굶어 죽으면 어떡하려고.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돼요. 왜냐하면 한 끼는 무조건 해결이 돼요. 교회에서 준단 말이에요. 주고 그리고 자선단체에서 또 한 끼 준단 말이야. 그 두 끼가 해결돼요. 자는 것만 해결되면 끝이에요. 화장실은 어차피 지하철이나 역사에 화장실이 있잖아. 거기서 세면하고. 아니면 전 돈 부족하잖아. 그럼 노가다 한번 뛰면 돼요. 인력사무소 가가지고 하루만 뛰고 그걸로 이제 술 사먹고. 그러니까 이 생활이 되는 거야. 되긴 되니까 이제 4년, 5년, 10년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 고인물 같은 분들이. 여름에는 공원 같은 데 자면 되죠. 공원 같은데. 공원이나 이제 벤치 같은 데 자면 되잖아요. 겨울만 버티면 되는 거예요. 여름 오지 버틸만 합니다, 그분들. 여름엔. 그러니까 다는 아니지만 일부의 분들은 이제 노숙자들 분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깔끔한 노숙자도 있습니다. 노숙자라고 해서 대체적으로 허름한데 깔끔하게 하고 다니는 분도 있어요. 깔끔하게. 면도도 하고 세면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돈 떨어지면 이제 용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만 최소한도로 이제 인력사무소가 돈 벌고 그 돈 번 돈으로 집은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최소한도로 생활하고 세면은 좀 하고 그러다 돈 떨어지면 인력사무소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근데 그런 분들 소수.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이 노동 능력이 상실하다 보니까 그냥 이제 길가에 있다가 밥 주면 먹고 어, 이제 날 어두워지면 자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생활이 할 만하다니까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생활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 못 해요. 보통 사람 못 하지. 한번 생각해. 보통 사람 어떻게 합니까? 길바닥에서 어떻게 자요? 그럼 길바닥에 하루만 잘 생각해 보세요. 나 못 자요. 멀쩡한 집을 놔두고 어떻게 잡니까? 멀쩡한 집을 놔두고 안 그래요? 아무튼 할 만하니까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의지력이 많이 결여돼 있어가지고 자력 갱생이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노숙자분들이 교화시키고 이렇게 뭔가 훈련해가지고 하기 힘들어요. 물론 그렇게 훈련해서 노숙자에서 나온 사람도 있는데 힘듭니다. 보통은 훈련을 받았다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노숙생을 하면서 취업단체 같은 데 훈련받고 기술 배우고 다시 이제 일자리 갔는데 또 다시 노숙생으로 오는 사람도 있어. 이미 생각해보세요. 알코올 많이 먹고 밖에 생활 너무 오래 했어. 사회와 동떨어져 있습니다. 네. 특히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보통 노생하시는 분들이 경제력도 없고 가족들하고도 거의 생이별 했습니다. 가족들도 그분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 많아. 그 인터뷰 같은 거 하면 아니 그 노숙 생활하는 거 가족들이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신다고요? 아니, 가족들하고 연락은 안 해봤습니까? 가족들하고 연락해봐야 나 좋아하는 사람 없어. 가족들이 날 버렸어.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가족들도 외면한 거야. 한번 생각해. 가족들이 만약에 이분이 팬방이 끊기면 진작에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생활을 몇 년 동안 했음에도 어떻게 찾으려고 시도도 하지 않는다면 이미 가족들한테 이제 뭔가 모종의 이유로 좀뭐 손절을 당했다거나 아니면 소식이 완전히 끊겼다거나 보려고 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 노숙생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냥 가만히 두실 거예요? 서울역에 돈 없어가지고 며칠째 길바닥에 자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 거야? 어떻게 연락처 찾아가지고 데리고 왔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가족을 생각한다면. 근데 저렇게 내버려 뒀다는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어차피 데리고 있어봐야 우리만 고생하고 이미 의지력 상실해서 다시 노숙생활 한다. 그런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뷰 하신 분 중에 어떤 거 또 있냐면 가족이 데리고 왔는데 탈출해서 다시 가는 사람도 있어요. 노숙생활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진짜로. 그러니까 아니면 집에 있는데 노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집이 있어. 가족도 있는데 그냥 가족하고 있는 게 부담돼가지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다시 노숙하러 오는 거예요. 노숙하신 분들 보면 각가지 사이 있는데 그러니까 집도 있고 가족도 있는데 가족들하고 있기도 부담스럽고 해가지고 노숙으로 오는 거야. 가족들하고 마음에 못 닫아버리다 보니까. 아니면 이제 노숙생활 해가지고 가족 데리고 왔는데 노숙생활 이미 적응돼서 막 이제 안 씻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가족들도 두 손 두 발 다 넣어버린 거야. 다시 데리고 왔는데 가족들하고 또 문제 생기니까 자기가 또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노숙생활 하는 사람도 있어. 생각해. 노숙생활을 탈출하려면 의지력이 생겨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노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의지력이 보통 사람보다 결여되어 있습니다. 많이 결여되어 있어요. 의지 자체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생활을 오래 하면. 정상적인 사람도 그렇게 밖에서 오래 생활하면 의지력 자체가 없어져요. 계속 거기 있는 사람도 술 먹고 길바닥에 자고 무조건씩 주로 밥만 먹고 해봐. 그럼 사람 머리가 마비가 된다니까. 정상적인 판단 못 한다니까요. 그게 그냥 내 인생의 전부가 돼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그거 아셔야 해요. 노숙자분들한테 지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많이 해요. 취업 준비 같은 거 많이 해. 근데 다 그런 얘기 합니다. 노력을 해도 안 된다고.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뭐 그런 이제 봉사단체나 아니면 이제 그런 취업단체에서 그분들을 갱생 안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갱생을 해봤는데도 안 되니까 그런 거야. 이미 노동능력과 많은 의지력을 상실해가지고 이미 이 생활에 적응을 해버려가지고 교화가 안 된 사람들이 많다고 얘기해요. 이게 해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정말 해서 사회로 복귀하거나 하는 사람은 소수예요. 소수. 정말 소수예요. 여러분 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아니 저렇게 노숙자가 많은데 왜 노숙자를 저렇게 길바닥에 내버려 놓냐. 나라에서 왜 저렇게 노숙자를 저렇게 많이 내팽개치냐. 내팽개치는 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신경 많이 쓰는데 이게 답이 없어서 그래.
예. 이건 진짜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 현실을 몰라가지고. 우리나라 취업단체나 자선단체 많아요. 노숙자 신경 써주는 거. 많은데 그분들이 뭔가 일을 하고 싶다거나 이 생활을 청산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정말 될 사람들만 하지, 아무한테나 다, 뭐, 취업 의지를 이렇게 북돋아준다 하지 않아요. 정말 일할 사람들, 정말 탈출하고 싶은 어떤 그런 용기가 있는 사람들한테만 도와주지. 어차피 해도 안 되는데. 그동안 많이 갖다 놨는데 다 탈출하고 포기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노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일하고 있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사람들 생각해요. 그냥 집구석에서 한 달, 두 달 아무것도 안 하면 그질그질 하잖아요. 일하고 싶잖아. 노는 게 지겹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그 생활을 너무 오래 했어. 그리고 정상적인 어떤 뭐 세면이나 뭐 주거활동이나 사람 만남도 없어요. 매달 똑같은 노숙자 보는 게 다단 말이야. 매일같이 술 먹고. 그런 상태에서 보통 사람들이 어떤 그런 생각과 사고를 요구한다는 게 어렵죠, 이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 노숙자분들이 상당수의 분들이 노숙 생활을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하는 게 얘기가 뭐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도 그 노숙 관련 이제 뭐 다큐멘터리나 유튜브 보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사는 게 힘들어도 노숙 단계까지 가시면 안 돼. 여자분은 더 가면 안 돼. 여자분은 노숙 생활 더 힘들어요. 노숙은요, 정글이에요, 정글. 정글에 여자분이 들어간다. 못 살아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내가 노숙 생활까지 가지 않도록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여기 한번 발을 담가버리면, 깊게 발을 담그고 익숙해지면 못 나와요. 정말 못 나옵니다.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일을 하고 살아야 되고요. 집이 있어야 됩니다. 뭐 남들처럼 떵떵거리고 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내가 발 뻗고 잘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누구한테 신세 안 지고 살아야 됩니다. 빚도 있으면 안 되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숙 생활까지는 절대 가시면 안 돼요. 호기심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